네, 지금 앞서서 오프닝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업계 유일 지금 10년째 삼성 합격인의 밤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 면접 최종 합격자 1,554명을 배출한 위포트입니다. 우리 면접을 또 대기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정말 꼭 머스트해브 아이템으로 꼭 들어야 되는 삼성 면접반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제 시작한 건가요? 해주시는데 지금 막 시작이 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일 취준생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 삼성 면접반 라이브 소개해드릴 진행자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삼성 면접반 라이브의 주인공이시죠. 상반기 삼성 합격자만 무려 89명을 배출하신 우리 합격왕 찐 천재 홍기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번 손 흔들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정말 이 면접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이미 대기도 많이 하시고 상품도 보고 계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인사까지 해주고 계신데요. 아니, 사실 이 지난주 주말에 이 지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지사 보신 분들 중에 이제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또 선생님 강의가 좀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후기도 많이 들렸어요. 너무 쉽게 나와서 뭐 제 강의가 큰 도움 안 됐을 거예요. 워낙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리 같은 경우에 자료 해석을 눈으로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고 수리 나오는 부분도 아주 통상적 일반적 수준. 그래서 제가 추론 때 뭐 반도체 지문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예상대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수리 추리 몇 개 정도 못 풀었고 정답률은 몇 %다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친구들은 바로 면접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표가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면접반은 제가 목요일서부터 스타트를 하고요. 메인 면접은 한 다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직군들마다 면접이 진행되는 기간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수업 듣고 준비하고 공정 공부도 하고 PT도 대비하고 기업 분석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삼성 면접의 구조도 제가 좀 잡아드리고요. 모의 면접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좀 꾸려가서 여러분들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가다듬을 수 있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한님께서 몇 개 이상이라고 했나요? 라고 하시는데 요 대략적인 조금 합격선에 대해서 선생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저도 데이터 분석이 안 됐는데 수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과거 이번 시즌 그 이전에는 합격자들이 3개에서 5개, 수리가 한 5개에서 7개 정도였는데 이번에 좀 더 쉽게 나와서 저는 여기서부터 커트가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지되는 수준, 정답률은 대신 거의 다 맞춘 한두 개 정도 놓치는 수준, 그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댓글 중에서도 이번 지사는 좀 잘 봐서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그럴수록 사실 이제 빠르게 면접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댓글 중에 갈매기 이인님께서 홍쌤 수강생이고 지금 삼성전자 1년 차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사실 이 방송 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냥 이 정도면 선생님 보고 싶어서 들어온 거 아닐까요?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이분이 지금 후기를 조금 간략하게 남겨주시는 것처럼 구매 망설이지 마세요 라고 해주시는 거는 이미 이런 수업들을 다 듣고 이제 1년 차로 취업에 성공해서 지금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합격해서 삼성 합격인의 밤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믿고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공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면접장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반도체를 몰라요. 그러면 막 반도체를 찾고 유튜브 보다 보면 직무적 연결고리를 타이트하게 걸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기술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낸드 파트, 애칭 파트 엔지니어가 되겠다 라고 내가 자기소개를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낸드 관련된 이력을 걸려면 내가 낸드 관련된 산학과제를 연구소에서 진행했거나 애칭을 잘하는 램 리서치 관련된 회사에서 내가 어떤 과제나 인턴 이력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낸드와 애칭으로 걸 수가 있는데 통상적인 학부생들이 이게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인터넷에 있는 정보 보고 또 그렇게 걸어서 면접을 보게 되면 당연히 메모리 사업부에 앉아된 제 또래 면접관들은 낸드 쪽에 온 사람이 많아요? D램 쪽이 많아요? D램 쪽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그냥 피상적으로 여러분들 한 명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명을 함께 보는 상황에서 이런 나의 솔루션이 정답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아무리 학습을 해도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저한테 이런 어드바이스를 받게 되면 각자 상황에 맞춰서 이력을 어떻게 정리하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반도체 공정을 잘 모르니까 마케팅 지식이 부족하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잘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학습에만 여러분도 올인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개인적 상황에 맞춘 대화에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어떤 화법으로 전달할 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반도체 연구소의 설비 엔지니어로 썼다. 그러면 반도체 연구소 설비 엔지니어로 쓴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부 설비도 쓸 수 있는데 좋은 데 가고 싶어서 반도체 연구소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면접관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하고 면접 봐요. 그리고 내가 평가 및 분석을 지원했는데 내 전공이 그냥 일반 화학이다? 그러면 평가 및 분석에 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 현재 내가 면접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서류가 붙었으니까 아 내가 그냥 얘하고 나하고 똑같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신뢰성 공학으로 산업공학 석사를 하고 메모리에 평균을 쓴 친구와 그냥 내가 화학 전공인데 학점이 좋아가지고 평균을 쓴 친구의 면접 확률은 극단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선 신뢰성 공학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 친구에게는 면접장에서 얘기할 컨텐츠가 이런 내용으로 가면 되고 나는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럴 때는 진짜 필살기가 필요하겠죠. 지금 면접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통상 3대1 정도 잡아야 돼, 이공계들은요. 근데 문과는 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과는 5대1 정도 추정하고 있으니까 각자 상황에 맞춰서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그래도 1차 면접, 2차 면접 없잖아. 이거 하루에 끝나는 거야, 올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도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직무 PT의 깊이가 매우 깊었죠. 그러니까 40분, 50분 문제를 풀고 답변을 했고 지금 DS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식으로 공정이라든가 전공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DX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 준비를 해서 5분 발표를 하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발표를 한단 말이죠. 먼저 그 면접 후기 자료를 받았던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건 어떤 면접 후기인가요? 저게 코로나 이전이죠. 그러니까 배누리 방정식을 줬고 유량 증가 방법을 고안해 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요, 네.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하이닉스 면접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삼성 면접도 이번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 정도 수준까지 들어가. 그래서 제 수업 들으면 그런 자료도 제공해 드릴 거니까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근데 지금은 저런 수준 아니에요. 기계과 학생들에게 염두에 둔 공정 있어요? 그럼 애들 뭐 얘기해? 다 포토 얘기하지. 그러면 EUV와 DUV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뭐라 해. 그럼 그거 듣고 나서 EUV에 적합한 포토레지스트는 어떤 게 있죠? 요즘은 이런 거 수준이야. 그러니까 저거 보고 너무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전공 관련된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도전하는 공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SDI 쪽은 단위 공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 메커니즘을 많이 물어봐요. 이거 문과들한테도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체킹하고 그다음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금리 인상 같은 어떤 트렌드 그 다음에 지금 생명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왔던 제도적 변화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IFRS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아마 올드루키들도 많을 텐데 제 학생이 화공 전공이고요. 여수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화학기업의 연구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 도전을 한 거죠. 그럼 면접까지 물어보죠. 아니 누구 씨는 지금 좋은 기업에서 전공과 딱 핏돼 있는 곳에서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그럼 애들 뭐라고 하죠? 당연히 이 정도는 준비해 가죠. 그러니까 화학 제재의 10년 후에 어떤 미래적 가치의 성장보다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일원이 돼보고자 기존 조직에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학적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면접관이 다시 물어봐요. 아, 홍기찬 씨, 그런 거 말고 진짜 여기 왜 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그럼 또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또 이제 GAA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내 근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향후 미래가치의 제품과 직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거점을 두고 있는 지역에서의 안정적 삶도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거 케이스의 이 학생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네. 와이프가 될 사람이 저기 경기권에서 사립학교 교사의 선생님이었어. 네. 그러면 사립학교는 근무지도 못 바꾸는데 여수에서 주말 부부도 이게 뭐 몇 년 하면 좋은 거지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당 학생은 야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당연히 논리가 안 나오거든요. 제 또래 면접관들이 면접관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면접 시간까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면접장에 가면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오늘 면접관이지? 그러면 이제 애들 만나면 물어봐요. 지원 동기가 어떻게 돼요? 성격의 단점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리고 한 세 바퀴 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 알아요. 아, 오늘 내가 진정으로 궁금한 게 이거였구나. 그러면 애들 자기소개 시키려고 하면 또 반도체 2030 막 이딴 소리 하거든요. 그럼 면접관이 그냥 잘라요. 아, 홍기찬 씨,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재료 전공인데
메모리 사업부를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파운드리 사업부를 결정한 이유, 그리고 공정설계 도전도 가능했을 텐데 공정기술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본인의 10년의 목표 1분 30초 드릴 테니까요. 요거부터 들으면서 우리 면접 시작하죠.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준비를 하게 되면 원고를 쓰고 그 원고를 외워가지고 난데없이 탤런트가 되는데 네. 그런 탤런트가 이 답변에 대응이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멘붕 오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공부한 거 다 날라가요. 자, 그리고 사실 이미 이전에 상반기에서도 벌써 89명이나 삼성 합격자를 배출하셨고요.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후기는요. 이제 DS 파운드리 사업부 공정설계 지금 최종 합격자 분이신데요. 선생님의 이 모의 면접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뻔한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별 자소서 내용이나 이력을 바탕으로 실제 면접장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을 주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정말 처음으로 준비하셨던 분인가 봐요. 뭐 구두부터 이제 어떻게 면접 보장을 준비해야 되는 게까지 점검을 다 해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사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불안감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 되면은 또 이제 화상으로 면접 보니까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비대면으로 면접을 봐요. 그래서 카메라 보는 방법도 중요하고 엄한 데 보고 얘기하면 안 되고 DS 같은 경우는 스피커 볼륨도 지금 낮아요. 그리고 SDI 같은 경우는 이어폰 쓰면서 면접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지만 이런 디테일도 제가 다 가이드 드리고 우황청심원을 먹어도 되는데 약효를 시간이 개인별로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느껴봐야지. 이제 가가지고 먹고 들어갔는데 시간은 점점 지연되면 진짜 망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약식 질사시험 보거든요. 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대비를 하라. CBT 검사에서 뭐 반기업정서 관련된 질문이 간혹가다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 검사 결과는 매우 의미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냥 찍어라. 이런 것도 좀 이론 강의 때 제가 많이 이야기해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후기 하나씩 나눠보고 있는데 댓글로도 약간 후기가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친구가 3점 붙었는데 기찬쌤 추천해줘서 저도 들으려고요 하고 지금 같이 들어와주고 계신데 아니 그런 것처럼 지금 다음 후기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모의 면접이 가장 큰 도움이 됐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한 질문 중에 80%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쌓여있고 많은 분들을 만나셨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11년 동안 이 일만 했으니까 저 정도 맞춰야죠. 그러니까 대부분 나오는 게 다 빤해요. 그러니까 그 1억에 맞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요즘 면접이 어떤 시류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들에게 예를 들어 경영 지원으로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삼성에서도. 그러니까 저 누구씨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면, 부정적 면 합쳐가지고 3가지 설명해 줄래요? 근데 이런 건 이공계한테는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과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누가 SDI에서 이런 기출질문을 보게 되고 또 그거를 또 공부를 너무 깊하게 하게 되면 이건 중요한 시간이 아니야. 나는 전고체 배들의 장점 단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제가 좀 가이드를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80% 이상 이렇게 받았던 질문이 그대로 나오면 정말 더 편하게 면접장에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기가 정말 보장하는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면접까지 합격하셔서 이제 최종 합격까지 그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소문에 제가 의해서 좀 들어보니까요. 거의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고요. 예, 그 기출질문 위주로 제가 다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공별로 나오는 질문들이 다르니까 문과 학생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컨셉을 잡고요. 이공계들은 A를 물어봤을 때 A를 답변하면 붙고요. 문과들이 A를 물어봤을 때 A를 얘기해도 떨어지고요. A 플러스를 얘기해 붙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문과들은 어떤 컨셉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금리 올라가는 게 우리 삼성한테 무슨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미국 경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경기 둔화와 직통되기 때문에 소비 환경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 얘기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면접 때 그런 걸 같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직접 제가 선생님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면접 선생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니까 방송 보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재학 기간을 보니 공백이 한 2년 정도 있네요. 그 기간 동안 뭐 하셨나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짧은 단기 배낭 여행보다는 좀 현지에서 문화를 제대로 익히고 싶었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행 경비를 좀 모았었고 3달 정도 유럽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 제가 영어 공부와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나머지는 졸업 유예입니다.
자, 여러분들끼리 스터디하면 이렇게 답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빵점짜리 답변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들하고 이분들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졸업유예는요. 제가 98학번인데 저희 때 졸업유예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학교를 왜 한 학기 더 다녔지?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한다? 이것도 잘못됐죠. 왜? 이 친구 말고 똑같이 어학 등급이 IH로 갖고 있었던 또 다른 누군가는 6개월 동안 휴학 안 하고 어학 등급이 똑같이 IH예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한 건 괜찮아요. 이건 돈 벌려고 자기가 고생한 거니까. 아, 6개월 동안 알바한 거. 근데 석 달 동안 유럽 배낭여행의 버킷리스트가 저 같은 사람 아니겠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또래들 이공계들은 뭘 하죠? 석사를 해요. 그럼 나는 석사 동안 연구실에 가서 교수들한테 맨날 요거 더 먹으면서 야근해가지고 논문을 완성했는데 이 친구는 이걸 2년 동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질문을 받은 여러분이 내가 학교가 상위권 대학이야. 그 다음에 내가 기계과야. 네. 그리고 내가 학점이 낮아. 그러면 차라리 2년을 거짓말하는 게 맞아요. 별내사 시험 준비했다고. 그런데 나도 명문대야. 아니 나는 명문대가 아니야. 지방대야. 그리고 내가 컴공이야. 그럼 나도 변시했다고 해야지. 컴공과 나와서 변시 준비하는 친구 거의 없죠. 그럼 면접은 꼬이는 거예요. 아니면 자 그러면 만약에 나는 문과다. 그럼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르바이트는 진행한 거야. 왜? 배낭여행 가려고 알바한 게 아니라 집안 사정이 너무나 열악해서 내가 학비 조달도 내 스스로 해야 되고 부모님 가게에 기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1년 정도 알바를 할 수도 있죠. 진짜 그런 학생들 있잖아. 여기 열린 채용도 있고. 그럼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된 거야? 졸업유예는 취업에 실패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고 제 스펙이 너무나 부족해서 학적을 걸어놓고 다른 공부를 했고 6개월의 시간은 뭐 다른 이야기, 자격증 취득 등등을 좀 병행하면서 시간이 흘러갔다. 이거를 읍소하듯이 얘기해야 돼. 그러면 또 여러분들 문과들 중에 홍기찬 얘기 괜찮은데 나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가 강남에 있어. 고등학교 타이틀 들어가잖아. 주소도 압구정동이야. 그러면 또 이 얘기를 써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면접이 그래서 종합예술이고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또래와 그 사람들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잖아. 꼰대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 제가 꼰대라서 잘하는데요. 꼰대를 정의 내리면 옛날 사람이 아니고요. 내 경제적, 사회적 성공과 승진을 위해서 다른 걸 버렸던 사람들이 꼰대예요. 저는 돈 때문에 건강도 버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가족하고도 멀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니까 삼성 면접장까지 가가지고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여러분 스타디원들끼리 그래 억양이 액센트가 괜찮네 뭐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좀 내용들을 듣고 또 여러분들 스터디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아까 댓글에서 반응이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빵점짜리 답변인가요? 라고 하고 지금 팩폭인데 현실이네요까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답이랑 면접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사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확실히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는 면접관 분들이 다 의아해하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이래서 면접이 꼬이구나가 지금 좀 확실하게 좀 느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다음 질문도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선생님. 자, 누구 씨는 기계공학 전공인데 그러면 현대자동차 등등의 차량 산업에도 도전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로 도전하게 되셨나요?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치만 이번에 근본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사건을 보면서 자동차의 핵심이 엔진에서 반도체로 변화되는 그런 시류를 보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메인 부품 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간 반도체 공정 교육을 3번 들었는데요. 단위 공정 및 공정 시뮬레이션 스파파이어까지 익혀왔습니다. 발전하는 반도체 산업에 도전하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자, 이 답변도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해요. 이것도 뭐 빵점은 아니지만 10점짜리 답변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볼게요. 기계공학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사건을 보면서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런 거 보지 않았을 거예요. 거짓말이네. 뭐 빈티지는 알지 뭐 쇼티지 여러분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면접 용으로 그냥 알게 된 거고 자동차의 핵심이 엔진에서 반도체로 변하는 시류를 보게 됐다. 그래서 4산업혁명에 가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교육을 받았어. 3번이나. 근데 문제는 이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경제자들도 다 받았어요. 스포파이어도 얘기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 이것 때문에 설비를 뽑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계과로서 차량 산업에 대한 꿈도 있었다. 그런데 제가 차량 말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부품은 반도체이고,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은 기계과인 저에게 너무나 큰 거리감이 있더라. 하지만 공정을 교육을 받아본 결과 이 반도체 설비 파트에서 제가 학부 시절 진행했던 열이나 진동, 유틸리티, 공조 등등의 경험이 해당 직군을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자양분은 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 반도체 공부를 하고 있고 많이 부족하지만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게 진실이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진심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면접장에서 진심을 얘기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을 보여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네. 근데 영업 기밀 너무 많이 이거 괜찮아.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이거 공대생 제 강의 못 들어도 좋으니까. 공대생들이 이렇거든요. 원래 진심은 있는데 그리고 진실대로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말을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못하면 진실도 전달을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져요. 근데 문과들은 뭐가 제일 꼴보기 싫은지 알아요? 제가 상위권대학 문과 학생들 많이 만나거든요. 네. 자, 물어봐요. 이공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 단점 얘기해 주세요. 내가 몰라. 그럼 이공계 뭐라고 하죠? 모른다고 해요, 그냥. 그쵸.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문과들 중에 상위권 대학 학생들은 원래 언변이 좋거든요. 발표도 맞아. 되게 많이 했죠. 그러면은 면접관 질문해요. 자, 미국 금리 요즘 자이언트 스텝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미 금리 인상이 삼성전자한테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가전 관점에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모르겠죠. 네. 모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케팅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글로벌 사업은 거시경제 지표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기에 향후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 금리는 전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자이언트 스텝이 가속되는 이 과정들 사이에서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흘러갈 것 지금 머릿속 지금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든 그런데 메꾸려고.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럼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각자 전공, 각자 직무, 본인의 스펙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2회차 수업 때 많이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니까 다른 걸 또 보고 여러분들 느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 금방 마감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 라이브 안 해도 사실 마감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많이 좀 들어오시고 최대한 좀 연습을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요거 복사해서 한번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면접 대비를 처음 하는데 면접 이론 강의를 듣기 전에 어떤 준비들을 해가면 될까요? 면접 이론 강의 바로 듣고 모의 면접 때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아서요 하고 지금 막 이렇게 취준하시는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삼성 면접이라고 하면요, 학업 이력, 성적 증빙서를 우선 보시고 그 중에서 B뿔까지 괜찮아. B 언더 이하로 내려오는 과목들을 마킹하시고 형광펜으로. 그 다음에 이 과목들 중에 아주 기본 과목과 중요한 과목과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사업하고 관련도가 있는 과목을 마킹해서 그때 내가 배웠던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간 인턴이나 교육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거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공계가 투자 동아리 했다라고 거기 적어놓은 거 지금 큰 실수한 거고 1지망, 2지망, 3지망도 이것도 본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제로 전공인데 1지망은 공정기술, 2지망이 평가 및 분석, 3지망이 뭐 회로 설계 이따구로 적으면 지금 이미 큰일 난 거야, 면접은. 그렇게 되면은 얘는 진짜 이게 뭐 직무적 뭐 로직이 전혀 안 보이는데 편한 거고 싶어서 여기 썼나? 뭐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말해 이미 지원서 나간 부분들 중에 나의 약점과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체킹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원고로 만들지 말고 프리토킹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 준비하고 저하고 면접당에서 딱 만나서 이론 강의 듣고 실제 모의 면접 보고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지금 메모리 평가 및 분석 자료도 많은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아까 프리미엄 자료를 조금 제공해 드린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자료가 있을까요? 평분 자료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분은요, 품질이라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 산업공학 삼성에서 석사했는데 상공과가 생산관리로 갔을 때 나오는 SCM 관련된 질문들과 일반적인 품질 관련된 이론이 평분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분은 그냥 공설, 그냥 회로설계적인 느낌의 질문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일괄 취합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제 요런 디테일한 부분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면접 의상 같은 것들은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선생님이 같이 서포트를 해주시나요? 라고 하는데 같이 요것도 봐주시나요? 호텔 신라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는 키도 봅니다. 그러니까 직군들마다 차이점이 있고요. 증권사 PB라고 하면은 금융권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해야 되고, 생명의 화재 영업사원으로 거듭나게 되면 설계사 아주머니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봐요. 그래서 각기 계열사들마다 복장이 좀 이공계는 아닌데 문과들은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가이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겨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VOS님께서 삼성전자나 전기 같은 거 기계공학에 조금 치중하셔서 조금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에피스 같은 계열사도 조금 준비가 같이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바이오에피스는 지금 로직스 아니고 에피스를 지원한 이유, 그 다음에 석사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상위 스펙들과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고 토론 면접이 진행됩니다. 삼바 같은 경우에는 영어 면접이 많이 진행돼요. 팀장급들이 거의 외국인들이고, 여기도 사실은 방진복 입고 교대 근무 많이 해요. 그리고 삼바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뭘 했죠? 의전치전 준비했던 경쟁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거 다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다 커버 가능하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그 계열사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영희님 질문, 소프트웨어 개발 지금 직무에도 도움이 될까요?도 당연하겠죠? 코테 끝나고 나서 코테 본 부분에 대한 리뷰 질문도 받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실제 코딩 시험을 봤던 쓱사도 지금 코테 시험 봤었거든요. 이것도 물론 제가 당연히 알죠. 그래서 가이드를 드리니까요. 내가 이제 개발했던 로직에 대해서 코딩 언어 학습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도 한번 요 지금 영희님 질문은 요거는 지금 같이 커버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혹시 삼성전기 패키지 지금 솔루션 사업부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계신가요? 라고 하시는데 요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삼성 관련된 건 거의 모르는 게 없고요. 네. 전기 지금 후공정이 여러분들 반도체 사람들 핫하죠. 전기에서 지금 후공정하고 있고요. 아마 해당 학생은 근무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SDI도 근무지가 지방일 때가 있고요. 전기 같은 경우도 부산 녹산에 지금 패키징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공정 관련된 거기를 쓴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그 녹산 가보면은 좀 시골 같으니까 그 타지에 대한 적응력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가고, 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PT를 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자 DS처럼 간단한 대화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 커트가 예전보다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 다음 시즌에 서류가 그러니까 G샷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서류가 내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반드시 가셔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뭐 삼성이지만 다른 기업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면접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다음번에라도 가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중교육을 추가로 받을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현직자가 돼야 되고, 2차 전지 산업의 현직자가 돼야 되고, 금융권의 현직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지금 정말 여러분들 시험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긴장을 풀지 마세요. 쉬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달려가야지. 자전거 타다가 중간에 쉬면 다음번에 페달 돌리기가 오르막길에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정진하시고 실제로 면접장에서 저하고 얼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지금도 받아주시나요? 하는데 지금 요번 지금 질문 올려주신 것 같아요. 자소서를 다 사실 기반으로 쓰지는 못해서 소설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른 소설을 써야죠.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바닥은 안 했었어도 물어봐서 답변하면 한 거고, 내가 열심히 했었어도 물어봐서 답변 못하면 안 한 거예요. 이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을 때 제발 부탁인데 교수님을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알지? 왜? 그때 그냥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소자 그 조건대로 돌려서 측정하고 땡! 난 열심히 어려운 게 없었어. 근데 면접장에서 제 학생들 어려움 만들었거든? 이때 그 실험 조건 없었다고 하고 내가 찾았다고 거짓말했어. 그러면 이 실험 조건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을 활용해가지고 추가적 꼬리물기 질문에 대한 답변책을 찾아야 된다. 요거는 좀 다들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급하게 선생님 면접 이론 강의 전까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 요걸로 마무리해볼까요? 아까 말한 학점 이력에 대한 마킹, 그 다음에 들어간 이력에 대한 마킹,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여러분들
PC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정리하는 작업. 그 다음에 삼성에 대한 기업 분석도 하고 산업 분석도 해야 되는데, 문과들은 경쟁자 분석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10년 동안 지금 삼성그룹 취업 전략을 분석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답변이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지를 좀 가이드를 확실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답변 못 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이제 수업 들으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한 쇼호스트 박혜진이었고요. 저는 홍기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뵐게요.